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빠른 속도가 정말 생명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연구에 매달리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차성민 학생이 유니티를 이용해서 컨텐츠 융합형 게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콘텐츠 융합형 게임 개발의 차성민입니다. 우선 게임 제작 프로그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와 얼리얼 엔진인데요.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진과 보면은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니티는 C#, 얼리얼 엔진은 C++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유니티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얼리얼 엔진보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많고, 소스가 많고, 그 C# 언어를 좀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주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한 게임에 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각기 다른 독립된 공간인 섬을 만들어서 섬의 디자인에 맞게 미니 게임을 넣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섬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 사진은 크리스탈로 이 섬 간의 이동을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크리스탈 앞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조건을 충족할 시 플레이어는 다음 섬 혹은 이전 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섯 번째 섬이 보물섬입니다. 다섯 번째 섬에 있는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섬에서 태어나면은 카메라 효과로 다섯 번째 섬까지 그동안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섬을 한 번씩 훑고 마지막 섬에 있는 보물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플레이어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플레이어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리로 가서 이걸 얻어야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첫 번째 시작점은 딱히 특별한 컨텐츠 미니게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미션이 실패하거나 혹은 섬 밖에 나갔을 경우 재생성되는 공간인데요. 저는 플레이어의 캐릭터에다가 플레이어의 위치 혹은 상태를 알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몇 번째 섬 어디에 있는지 혹은 섬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섬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레이어가 섬 밖에 나가게 된다면은 게임 플레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플레이어는 맨 처음 섬으로 재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돌섬입니다. 사방이 돌로 둘러싸여 있고 바닥 또한 돌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섬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돌로 이루어졌죠. 그 디자인에 맞게 저는 이 섬의 미니 게임을 숨겨진 돌을 찾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으로 숨겨진 돌을 찾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인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첫 번째 섬에서 크리스탈로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하게 된다면은 이 시점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시점인 상태에서 움직여서 구석구석에 있는 예를 들어 왼쪽이나 오른쪽에 숨겨져 있겠죠. 구석구석에 있는 돌멩이를 찾아서 5개를 모두 모으게 되면은 다음 섬으로 이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섬은 화산섬입니다. 화산섬인데요. 이 두 번째 섬인 돌섬에서 5개의 돌을 모아 조건을 충족시킨 후 다음 섬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맨 처음으로 저기 뒤에 보이시는 화산이 폭발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 다음 바로 1분 30초 동안 플레이어가 화산에서 폭발하면은 화산재랑 낙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피하는 미니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냥 진행되면은 아까처럼 1인칭과 같이 진행되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잘 못 보고 못 피할 수 있으니까 3인칭 고정 시점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3인칭과 다른 점은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지 않고 지금과 같은 화면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플레이어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형식입니다. 저는 이 화면을 두 가지의 사각형으로 분리해서 랜덤 함수로 낙석을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빛의 섬입니다. 빛의 섬은 맵 중에서 유일하게 밀폐된 공간인데요. 사방이 밀폐된 이유는 미니게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보이시는 저 세 가지의 조명입니다.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의 밝기를 모두 같게 만들면 모두 같게 만드는 미니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처음 시작되고 지금은 밝기가 모두 같게 설정되어 있지만 하지만 본래 게임을 들어가면은 세 가지의 밝기가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버튼 1은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1을 누르면은 첫 번째 조명이 밝기가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조명이 20만큼 밝아지고 세 번째 조명이 10만큼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플레이어가 실수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실수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버튼이 여러 개 중첩되다 보면은 조명 간의 그 밝기 차이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이 3번 누를 때마다 패턴이 한 칸씩 밀리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위에 표와 다르게 버튼 3의 패턴이 버튼 1로 들어가 있고 1은 2로, 2는 3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섬은 보물섬입니다. 보물섬은 맨 처음 카메라 효과 때 처음 비춰지는데요. 플레이어가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크리스탈을 통해 보물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앞으로 쭉 나아가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물은 저기 동굴 안에 있고요. 동굴을 막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이 빨간색 지정된 구역으로 가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미션 수행은 그동안 지나왔던 4가지의 섬에서 특별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인데요. 플레이어가 아까와 같이 빨간색 구역에 서게 된다면은 그 시스템은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얘가 n번째 미션에 있는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미션에 주어지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은 조건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미션 넘어가다 보면은 언젠간 5번째 미션에 성공을 하겠죠. 5번째 미션에 성공을 하면은 플레이어와 보물을 막고 있는 문은 열리게 됩니다. 저는 타 게임을 하면서 한 컨텐츠에 약간 반복적으로 한 컨텐츠를 하는 것에 지루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미니 게임 같은 거를 한 군데에 모아 보면은 사람들도 약간 바꿔나가면서 게임을 하니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섬이라는 각기 다른 그 공간들을 만들고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미니 게임을 넣음으로써 플레이어에게 하나만 하면서 느끼는 지루함을 없애고 그리고 그 지루함이 아니라 그 컨텐츠에 대한 한 컨텐츠를 즐기고 다음 섬에는 어떤 게 있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 기대감 속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게임 구성부터